우리 아들 내전화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면 동재의 와이프처럼 집에 돈이 많던가. 정말 동재 사우 아주 그냥 지겨 죽겠더라고요. 제가 큰 마음 먹고 매장도 오픈하고 사회생활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왜 이렇게 방에만 놓는 것인가 싶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뭐 의사 아들이 대수냐, 아무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다 하더니 이제는 남의 와이프랑 비교해대면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웃기잖아요. 집에 있으면 의사 남편 둬서 돈 펑펑 쓰고 호의호식 한다고 하고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조를 안 하냐고 뭐라고 하고 저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지금 시끄럽다 진짜 아흐, 제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며느리 기강을 잡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요. 이제는 우리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시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안을 좀 미리미리 챙겨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나서서 할 일인가요? 너도 적절히 예의를 갖춰야 할 때는 갖춰야 합니다. 너무 대들어선 안 되고 갑자기 등장한 시아버지 덕분에 말도 못하고 있었죠. 사실 분위기가 많이 긴장되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통 태권도 학원에 맡기고 있었던 거죠.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까지요. 여러 학원에 다니는 아이를 보내고 있었는데 태권도 학원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차를 타고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다 집에 도착했어요. 학교에서 청소를 하느라 조금 늦게 나오게 되었는데 태권도 학원차를 놓치게 되었어요. 아이가 너무 당황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아이가 울며 불며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비상 연락처에 적힌 남편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서 결국 남편은 병원에 있어서 당장 학교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아주셔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밖에 갔다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든지 아이가 우리 첫째 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렇게 버려두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셨어요. 요즘 저희 월 매출이 억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의 친척 가족이 부자라서 부러워했던 걸 기억하시죠? 남편이 개업을 계획하시면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저는 무직 상태로 있으면 대출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남편이 개업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할 텐데 이건 제가 내조하려는 거거든요. 매장 운영 비용을 감액하면서도 20%의 이익을 남긴다면 2천만 원씩 벌 수 있을 거예요.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편안히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그의 병원 개업을 도와주지 않으니 저는 열심히 일해서 내조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 줄었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개업을 하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처럼 하우스메이트로 사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싸울 일도 없었죠. 어느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쉬는 날이었고 나는 쉬어야 할 날이었는데 출근해야 했어요. 그런데 몸살이 왔나 봐요. 아침부터 입덕거리며 근육통이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손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고 출출해서 낑낑거리며 누워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여보, 찬장에 비상약들을 모아 둔 거 본 적 있어? 거기서 감기나 몸살약 하나만 꺼내줘. 아, 나 진짜 아파서 꼼짝도 못해 하고 말했죠. 어차피 약국에서 파는 약은 소용없을 거야.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는 게 나을 거야. 주사도 맞을 수 있으니까. 한 방을 맞은 것도 열나는 것도 너무 아프다. 한 번 맞으면 다 부지런히 내려가니까 병원에 가야 했다.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겠어? 의사들 앞에 있는데도 나는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집에서 쉬고 있잖아. 병원도 아닌데 어떻게 처방을 받을지 모르는데 약이 필요해서 집 앞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약을 달라고 그랬어. 독감인지도 모르니까 어린아이들 근처에 가지 말고 휴대폰 보면서 시큰둥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남편 아닌지 원수인지 알 수 없음 결국 병원에 가자고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양지하고 나왔지? 겉옷을 입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약속이 있다며 씻으러 가길래 너무 서운했어. 아파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병원 같이 가자고 하는 말도 안 들어주고 그냥 말이에요. 서원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씻으러 간 남편의 것 같다. 휴대폰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리는데 정 교수님,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병원에서 온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대신 받아야겠어요. 여보세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래서 어디로 나오라고 집 앞으로 온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는 호텔에서 보자는 거야? 나 그럼 지금 준비한다. 순간 너무 놀란 제가 당신 누구세요? 이랬더니 전화를 뚝 끊는 게 아니라니겠어요. 저는 본능대로 황급히 그 여자의 번호부터 제 휴대폰에 저장했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봤는데 인간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사진부터 시작해서 문자, 통화 목록 전부 그 여자랑 지랄들을 한 내용들이라고. 갑자기 감기나 몸살에 걸렸다는 것도 까먹을 만큼 정신이 쏙. 빠르게 씻고 나와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내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어서 정말 화가 나네요. 남의 휴대폰을 왜 허락 없이 들여다보고 있어?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장 내놔. 내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해. 당신이 하는 짓이 왜 궁금해?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거야? 남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네. 왜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쉬는 동안 몰래 훔쳐보기를 하다니 이것도 참, 너는 어린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군. 솔직히 말해서 너와 나 사이에 남은 사랑이나 정이 어딨어? 아이들 덕분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 아니었어? 언제 발각되지 않을까 마음 씀씀이에다가 지금 너는 속고 있다.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단지 곱게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여자,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어. 내가 그 여자를 왜 만나냐? 그 여자도 많이 예에 바르고 속은 여자야?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 여자라고 짓거리고 있네.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연락하면 되지?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거든. 어떻게 할래? 만나자고 연락해. 아이가 아니라고. 어차피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니까. 내가 따라갈게. 뻔뻔한 그 얼굴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자.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말렸지만 이미 감기 몸살이고 나발이고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잊고 각성했어. 결국 데이트하는 자리에 끝까지 쫓아가서 만났는데 그런. 빼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아예 짐 싸서 그해 안에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기가 막혀서 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썼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아웃도어 매장으로 찾아와서 두리번거리더라고 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남편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뻔뻔하게 매장에 나타난 거겠죠. 시어머니는 욕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이 말한 대로 상품이 싸게 팔린다는 소리를 하며 너는 월 매출이 몇 억이면 좀 이렇게 잔순이처럼 굴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 또 뭐 가져갈 거 없나 둘러보러 왔어. 제가 어머님께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점은 이렇습니다. 판다고 했잖아요. 들릴 물건도 없고 팔 물건은 더 없으니까 이만 가보세요. 저기 면박 주는 거라면요.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왔겠냐? 좀 앉아봐라.
지난 3년간 매장 운영하면서 너는 떼돈 벌었지? 매출이 수억에 이르며 내가 병원 자리를 알아봤거든요. 이상하게 피골이 상적 가지고 병원이 힘든 것 같아서 나한테 뜬금없이 전화도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개원하자. 병원 자리를 알아본 데다가 계약금 좀 넣어줘야 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 것보다 이제 개원하면 큰 돈을 벌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남편 자식이 병원 때문에 전화를 했다기보다는 이혼할 거니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혼 이야기는 꿈에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슬종대로 추해진 주택으로 가득한 주소를 알려줬는데 의아했더니 그래? 너 언제부터 알았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날 농락하려는 거야? 왜 이래? 아니 아이고 정말 왜 세상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파트도 아닌데 허름한 빌라 같은 집에서 귀중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야? 정말 당황스럽다. 그게 대렴한 사장님의 아들이란 건데. 아이고, 이건 진짜 어찌 된 일인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참제 정도로 공격적이라도 눈살 찌푸리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도 있겠다. 아, 이 미친년, 이 사람 정말 미쳤나 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두고 바람 피울 수 있어? 아이고, 아내도 있는 놈이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찌푸리면서 뒷목이 당겨져서 일어선다. 시어머니가 알려줬던 주소에 갔더니 허름한 빌라 마을이 나왔어. 순간 자신을 놀린 건가 싶어서 여기에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할지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허름한 빌라 입구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오는 걸 마주쳐서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여기에 어떻게 나타난 거냐며 발을 구르는 동안 번쩍하며 깨달은 시어머니가 즉시 상간녀 뺨까지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자와 논다면 어디서 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넌 지금 정신이 맞느냐? 지금 남편과 자식들을 내버려두고 바람을 피운다니. 아이고, 진짜 속이 끓어올라서 터질 것만 같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어디에 빌라들이 붙어있는 좁은 골목에서 화통을 먹는 소리로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이 상간녀란 것을 언급하며 시어머니를 끌어내려 어디든 가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대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휘갈리지 않는 분이셨는데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만날 년이 없어서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년을 만나 이런 년이랑 바람 피우는 게 내가 제정신이야?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면 뭐해? 이 멍청한 짓이 낳고 있는 병신인데 내가 아들 잘 키웠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게 생겼다. 이런 년이랑 놀고 다녀라 나. 아니, 내가 사람 새끼냐? 속이 쓰릴 만도 했겠죠? 지금 제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이런 며느리를 놓치고 저런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랑 살림 차려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쁘다던 남편이 어떻게든 병원에 출근도 않고 여자 그녀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런 가운데 또 궁금해서 물어봤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 너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병원에서 바빠서 우리한테 얼굴 비칠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 병원은 안 나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도 시어머니가 물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이놈이 글쎄 병원에서 주사 처방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환자 하나를 저승으로 보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다더라고요. 저도 이혼 소송하면서 변호사가 말해줘서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본 덕분에 모든 사건을 다 알게 된 거죠. 그 일을 겪고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술에 빠져 살게 되었는데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내 전 여성이었어요. 함께 술을 마시다 넘어지게 되었고요. 둘만의 만남은 옌 7개월 뿐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혀가 막히는 일이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돌아가셨고 엄마, 정말 부끄러워하실 만큼 길거리에서 왜 이러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용한 장소로 가서 이야기할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아,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일이 하자고 해서 당신이 의료사고일 경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해지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와서 죽은 듯이 얼굴을 내다보며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병원 개원이 나발이고 우리 아들 사람이나 좀 만들어주라며 이혼 소송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잘 살게끔 시집살이 시키려고 매장에 가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사과했으니 우리 아들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멍청한 놈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우습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응, 술집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이미 한 번 바람을 피운 놈인데 그를 또 받아들인다고 해서 번도 안 걷겠다. 이미 세기말 사랑을 하고 있던데 저한테 돌아올 리도 없겠죠. 아니, 그놈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니? 내가 마음만 다시 잡아주고 내 아들을 받아주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동자 낳게 하고 내가 비교를 해봐야 할 것도 있거든. 아마 아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내 생각이 짧았다. 너도 이렇게 훌륭한 아내이고 며느리였던 아유. 내가 미쳤어, 정말로. 노망이 난 것 같다. 그 인간 다시 받아줄 마음 없다니까요? 아, 그리고요. 어머님, 그 여자가 부자였어. 저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남편 다시 받아주라고 사과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야, 솔직히 술집 여자니까 저한테 사과하는 거겠죠? 어머님, 진짜 속아 보이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세요. 아, 이미 바람난 놈인데다가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짐까지 싸서 나근 마당에. 아, 제가 모두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친권 양육권을 받아서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단박에 잘라낼 수가 있니? 아이 너 없으면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지다. 그 술집 여자가 옆에서 잘 내조하겠죠? 제가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위자료의 최산 분할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 제가 왜 이 조로의 기회를 놓치겠다 다시 받아주겠냐고.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우리 시어머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탁 주저앉더라도 바닥을 치면서 자신이 자신의 생각에만 굳이 빠져있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며 소리치지만 불 켜고 난리를 부리는데 내장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돌겠다고 어머님이 이건 영업방이에요라고 말씀하셔서 진정에 좀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아, 힘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가세요. 그 말로 끝으로 저는 심호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도 모두 챙겼고 친권과 양육권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이 동재 씨의 병원 위층이었다는 겁니다. 미운하고 우나 동재 씨와는 얼굴도 인사 정도 하고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혼자이든 변호사입니다. 다니니까 대충 둔 치채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꿀릴 거 없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어요. 동재 씨도 학창시절에 은근한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남편에게 성적으로 뒤처질 때마다 집에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꽁하고 남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동재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동재 씨한테 전달해준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준수 그 자식 아이 그 여자랑 교육국에는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또 영원히 안 맞는 거지?
둘은 도움 가지고 오지게 싸운다 하더라고요. 준수 그놈은 병원에서 쫓겨나고 소송 걸려서 벌금까지 물게 된 거 아시죠? 돈을 그 여자가 다 벌어오는데 바가지 안 걸겠다고 지네 집에다가 돈 좀 달라고 해요.